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송서미입니다. 어색해.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이 방송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서미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서미쇼는 프로 엔잡러 서미의 직업의 세계를 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후에 서미쇼에서 또 다른 내용을 다룰 수도 있지만 일단 직업의 세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30이 넘도록 하나의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는 직업 유목민인 제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서 정말 프리하고 또 가깝게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토크쇼 형식이어서 1대1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매주 다른 게스트,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게스트는 가능하면 제가 좀 가까운 분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진짜 찐 친구여서 해줄 수 있는 이 직업의 고충, 그리고 아쉬운 점, 그리고 언니가 해보니까 너 진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들은요, 방송인, 연기자, 뭐 아이돌, PD 등 방송 관련 직종부터 은행원, 선생님, 뭐 카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헤어샵 원장님, 무용수까지 제가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다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고충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사생활까지 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뵌다고 했잖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인가? 아무튼 그것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서미쇼 시작하겠습니다. 오글거려. 자,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저입니다. 안타까워요. 저라서 좀 아쉽죠. 그래도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첫 에피소드를 아나운서라는 직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직업을 소개하려면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는 2012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로 10년 차. 이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를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쨌든 2012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한 10년차 방송인입니다. 제가 아나운서라고 안 하고 방송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작년이었나부터 아나운서 일과 모델 활동 그리고 연기자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방송인이고요. 그러면 제가 제 소개를 드리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위키백과를 통해서 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송서미라고 검색을 하면 지식백과 제가 뜹니다. 송서미는 대한민국의 전 KBS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 방송인이다. 아나운서 학원 출신으로 22살 무렵에 여수 MBC에 입사를 해서 연합뉴스TV, KBS, YTN 라디오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화장품 모델, 스포츠 잡지에 기고하는 작가 등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4월 현재 프리랜서로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맞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해요. 오늘은 2021년 7월이니까 3개월 사이 크게 변한 사항은 없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간단히했고요. 너무 막 넘어가나요? 위키백과 그리고 뭐 네이버에 저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속사 문제. 소속사 부분은 제 과거 소속사가 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 소속사와 이별을 하고 새로운 소속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좀 바뀐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뉴미디어 전공이다. 이건 지금은 휴학 상태예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수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학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력이 KBS 아나운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세요. 제가 정규직 아나운서는 아니고 프리랜서로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 아나운서를 했었고 지금은 뭐 YTN에서 라디오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산 KT 그 프로농구 부산 KT 리포터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또 더가운 매거진이라는 스포츠 잡지사에서 에디터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 보면 대표님은 못 말려라고 2021년 5월부터 방영된 웹드라마에서 또 제가 주연 서미 역할, 신입사원 서미 역할로 열연을 펼쳤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KTV에서 제 연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창피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저는 따뜻하고 감명 깊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지만 따뜻한 내용으로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김우석 감독님이셨습니다. 하하, 정말 쑥스럽게 그지없네요.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연기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 일도 하고 있고요. 모델 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SNS를 통해서 광고도 찍고 있고 유튜브로 제가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룩북도 가끔 보여드리고 있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브이로그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아나운서 시험 합격한 썰입니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SNS로 아나운서 지망생분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정이 막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 겪었던 일들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언니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동영상이나 서류를 보여주면서 첨삭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방송국 임원도 아니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제가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첨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나운서 시험 합격한 썰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2년에 호주에서 기상캐스터로 처음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아마 제가 CJ 헬로비전, ABN 아름방송 이런 곳에서 생방송 뉴스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2014년에는 CJ 헬로비전 아니다. 2015년에 여수 MBC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로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CJ 헬로비전에서 또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CJ 헬로비전에서 기상캐스터를 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수 MBC로 옮겨갔고 여수 MBC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스포츠 관련 방송을 조금 하다가 연합뉴스TV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에서 2년 동안 생방송 뉴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KBS로 옮겨가요. 그리고 KBS에서 1년 동안 KBS 24시간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를 나오고 나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YTN 라디오에서 함께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제가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방송하고 또 이동경 TV에서 진행하는 저널리즘 M 토크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 이력만 읊어도 벌써 1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별로 한 건 없어요. 행사 같은 것도 뭐 꾸준히 조금씩 했고요. 아나운서 시험 합격한 썰. 일단 아나운서 시험은 첫 번째 서류 전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 테스트가 있죠. 세 번째 면접 1차, 네 번째 2차 면접. 그리고 뭐 방송사에 따라서는 면접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실무가 들어가는 건데 면접이 아예 제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가장 폭넓게 봤을 때는 서류, 카메라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면접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수많은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모든 테스트를 늘 통과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거의 22살부터 23살까지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살, 23살 마지막? 말 무렵이었나? 그때 처음 서류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뭐 쭉쭉 경력을 쌓았지만 카메라 테스트도 다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번 카메라 테스트를 보고 계속 탈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붙는 시점이 딱 생깁니다. 그 시점에 내가 이제 눈치껏 아는 거죠. 아, 오늘은 붙었을 것 같다. 오늘 잘했다. 그리고 짬이 좀 차는 순간 웬만한 카테는 이제 다 통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면접도 계속 떨어져요. 카테만 통과하고 면접에 떨어지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면접은 저는 거의 1대1 코칭을 위주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면접 예상 질문을 많이 써보기도 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면접 예상 질문을 정말 100가지도 넘게 준비를 해서 달달달 외웠거든요. 답변을. 그냥 툭 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달달달 외웠는데 그럴 때는 계속 면접에 떨어집니다. 학원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저 이거 질문 받았어요. 막 울고 막 너무 힘들어요. 지방 갔다 오고 맨날 떨어지다가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질문에 내가 생각한 답변, 그동안 연습한 답변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 붙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최종 면접이 남아있어요. 저는 최종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만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포함해서 총 3번을 떨어졌었고요. KBS는 기상캐스터 최종에서 떨어졌었고 물론 그때는 시험이 좀 간소화된 거였어요. 그렇게 최종에서도 꽤 많이 떨어졌었고 지역사까지 포함을 하면 최종 탈락 경험은 정말 10번이 넘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혹은 거기에서 임원 중 대빵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 전에 정말 갖가지 준비를 다 합니다. 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 사람의 취향은 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지, 그 전에 일하던 아나운서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해가고 달달달 외워가죠. 역시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 때 또 계속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합격했느냐? 운 좋게 최종 면접이 없을 때 합격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1-2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붙은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붙었던 방송사들에게 임원진 분들에게 물어봤죠. 왜 저 뽑으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지역 MBC 사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장님이었죠. 너 첫 번째 카메라 테스트 때 너 혼자 지각했던 거 기억나니? 네. 제가 그때 지각을 해가지고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제 앞사람이 끝나고 제가 막 뛰어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서미 씨 처음에 시험 때 지각하셨죠? 네. 첫 출근일에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와,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 지각 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다른 지망생 분들도 정말 시험을 잘 보셨겠죠?
하지만 국장님 말씀으로는 뭐 제 전까지 뭐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분이 없는 상태였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웬걸? 왜 누가 늦었어?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 누가 늦었어 했는데 꽤 마음에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침 경력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동영상 서류 등에서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애 좀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던 제가 덜컥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면접 때는 뭐 좀 이것도 역시 운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전에 진행했던 생방송 뉴스 경력을 말씀을 드렸고 뉴스 보도 채널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다리가 잘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KBS는 시험이 정말 간소화되어 있었어요. 정말 당장 필요한 경력자, 생방송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경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10명 내외 정도가 최종 면접을 봤는데 최종 면접이랄 것도 없었고 크게 질문한 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그중에 제가 뉴스를 가장 잘했다고. 뭐 지금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좀 그래도 나름대로 뉴스 하는 애들 사이에서 좀 유명했어요. 뉴스 잘한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지금 생각이 다 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나 궁금한 분들은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혹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는 게 웃기긴 한데 이것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방송을 잘하는 방법. 저는 제가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모든 방송인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방송을 다시 모니터링 했을 때는 부족한 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넌 진짜 방송을 잘해라는 말을 한 방송국에서 한 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족한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송 잘하는 방법. 저는 방송인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나운서들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빡세게 해서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진짜 리스펙. 왜냐면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막힘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잘하는 것 같고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많으면. 그래서 방송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나운서 말고도 변호사, 그다음에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방송을 잘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전혀 뭐 강조를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포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얘기하면 되니까 방송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도 채널에 있을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상파 필기시험을 준비를 같이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더 많이 했었고 하지만 그때 저는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부와 그렇게 체질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치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아직도 부족해서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방송 잘하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아는 척입니다. 얼마나 잘 아는 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방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따지자면 후자예요. 아는 척을 잘하는 타입. 아나운서의 역할은 그리고 진행자의 역할은 게스트 혹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끌어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끌어낸 이야기가 이 오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끌어내줘야 하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일단 공부를 조금은 하고 가야겠죠. 만약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돼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주로 했던 방법들이 있다면 이건 진짜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정말 너무 당황해서 당장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 없을 때 제가 쓰는 건데,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와 처음 만나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현재에 대해서 물어봤죠. 혹은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혹은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같은 생각이셨나요? 라는 과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그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혹은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 같나요? 이렇게 3가지. 질문을 할 때 정말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그 상대방만이 알고 있어요. 그 상대방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쉽게도 이 인터뷰와 방송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방송 잘하는 방법들은 뭐 리액션도 있을 수 있고요. 캐릭터도 있습니다. 리액션은 전 이건 아직도 솔직히 좀 어려운데요. 상대방의 말에 일단 경청을 하면 돼요. 내가 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이제 내 대본을 본다거나 혹은 내 다음 질문을 보고 있으면 상대방은 저만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갈피를 잃어요. 나 그 말 하고 있었는데 제 말 듣고 있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내 질문을 봐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방송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마가 뜰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전혀 마 뜨지 않아요. 생각보다 1초 정도, 2초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캐릭터! 생각났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진짜 너무 슬픈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캐릭터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대체로 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하고 그 분야에서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나운서들의 캐릭터는 대체로 단정하고 신뢰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아나운서가 MC가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진행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시사평론가가 나오고 PD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MC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 역할은 캐릭터가 있는 출연자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 프로그램 내에서 다른 출연자와 겹치지 않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 캐릭터를 잘 살려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팟캐스트에서 제 캐릭터는 통텅미예요. 텅텅미? 네, 멍청미라고도 하는데 약간 부족한 듯한 게 제 캐릭터입니다. 물론 이게 캐릭터냐 진짜냐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절반은 진짜 절반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그 정치와 역사, 뭐 상식 부분에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한 텅텅미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저널리즘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상큼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막 말 듣고요. 상큼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그렇게 상큼할 순 없지만 거기 출연자들에 비해서는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혼자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출연자보다는 조금 더 상큼하게 밝게 에너지 넘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제 역할은 그거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댓글로 왜 이렇게 쟤는 자꾸 웃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웃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는 게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쑥스러워서 말이 계속 꼬입니다. 아무튼 자신의 캐릭터를 잘 살리는 방법, 그게 방송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제가 통일부 방송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아는 척 미친 듯이 잘하는.
물론 공부를 좀 많이 해갑니다. 출연자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꽤 많이 해가고요. 거기서 굉장히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한 아나운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방송과 TV 방송의 차이는 뭘까요? 이 얘기도 질문을 좀 간혹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TV 방송만 진행을 하다가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유튜브 힘들지 않아요? 방송은 좀 정제되어 있고 예쁘고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는 완전 생방송에 게스트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댓글로 갑자기 누가 막 욕을 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요. TV 방송과 유튜브 방송이 물론 다르지만 같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TV 방송이라고 하면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고 딱 정제된 모습만 보여줘야 했지만 지금은 TV 방송도 굉장히 프리합니다. 옛날 아나운서를 머리뽕 이만하게 키우고 화장 진짜 두껍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운서들 보세요. 머리 정말 헤어스타일 자연스럽고 의상 자연스럽고 메이크업 자연스럽고 그거에 맞춘 이미지대로 멘트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어떨까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준비할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음가짐? 근데 둘 다 긴장은 하긴 해야 돼요. 일단 TV 방송의 경우엔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생방송은 특히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요. 물론 대본이 다 있고 프롬프터가 있어서 저는 뭐 실수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유튜브 방송은 반대로 어떤 댓글과 실수 등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은 해야 돼요. 많이 열려있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말 실수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음을 잘 잡아야 되고 악플에 대처하는 강심장도 필요합니다. 저도 악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외모에 대한 지적도 많았어요. 뭐 제가 사진과 뭐 그렇게 똑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연예인 누구 닮았다 막 이런 거. 근데 사진과 똑같지 않은 거는 전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쿨하게 인정합니다. 앞으로 사진과 더 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댓글로 상처받는 것들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공부해라 같은 것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뻔하죠? 그 정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이렇게 3가지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이렉트 메시지 혹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10년차 아나운서가 알려드리는 취도 간단하게 10년차 방송인이 알려드리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경력자, 능력자, 현직 아나운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마 저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같은 질문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매주 만나뵐게요. 다음 주에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가 정말 진짜 엄청난 비밀을 푼다고 하거든요. 돈에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아실 것 같아. 어쨌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게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제 브이로그, 룩북이나 등등의 콘텐츠도 계속 함께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